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민법 총칙 강의를 담당하게 된 윤철승입니다. 오늘 1주차 강의는 강의를 소개해드리고 민법 학습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세한 내용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학습을 시작할 때 지난주 학습 내용을 먼저 복습하고 해당 주에 학습 목표를 제시해 드리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의 목표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민법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 학기 민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민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민법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계약 분쟁의 구조 이해인데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계약 분쟁의 구조 이해는 한 학기 민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침판의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해해야 되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 분쟁의 구조 이해는 오늘 제가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내가 배울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는 강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장에서는 민법 공부의 기본 원리를 다루겠고요. 3장에서 계약의 분쟁 구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강의 소개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제조합에서 소송 실무를 담당했었고 그 이후에 법무법인에서 14년 동안 소송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부동산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이제 학교에서 민법 총칙과 부동산 사법, 부동산 공법 이러한 부동산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꼭 이것만은 알고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의의 대부분은 민법 강의와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생활은 대부분 법률 문제로 채워져 있고 항상 분쟁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기반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주택이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터전이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제도 많고 때문에 분쟁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민법에 대한 지식과 또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자녀나 제 조카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목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도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생활에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은 빼고 좀 실제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제 강의의 의도를 알고서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 저랑 같은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학점도 중요하지만 졸업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지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선배들을 통하거나 또는 주위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식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운이 좋았을 때 얘기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통해서 완벽한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도 없고 또 제 강의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법적 분쟁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강의를 통해서 사회생활에서 특히 계약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미리 이해하고 또 숙지하고 졸업하시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나간다고 하시면은 분명히 우리 학생들이 사회생활과 또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과목은 어떤 객관식 시험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생활법률에 가까운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법의 기본 원리 그리고 또 소송 실무 지식까지 더해져서 나중에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와 제가 강의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관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사회생활은 크게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관계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회생활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들은 누군가와 계약을 통해서 권리 의무를 취득하고 그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법률관계인데요. 어쨌든 사람의 사회생활은 90% 이상이 법률관계이고 그러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계약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서 뭔가를 얻으려면은 계약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공짜로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얻는다는 게 바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또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계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분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것은 사회생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쟁, 그 중에서도 계약 분쟁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많은 법 중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걸까요?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민법은 우리 사람이 사회생활 과정에서 직업이나 나이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통적으로 생활하였을 그런 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생활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민법이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축적이 된 그런 경험들이 민법 규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또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민법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생활은 민법 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역 분야도 존재하고요. 부동산 분야도 있습니다. 또 의료 분야, 예술, 문화, 종교,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는데 그 분야마다 해당 분야를 규율하는 규범체계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분야는 뭐 등기나 국토계획법, 또 여러 가지 주택법이나 건축법과 같은 부동산 공법들이 그 체계를 이루고 있고, 무역 분야는 무역법과 관세법, 또 외환거래법과 같은 법들이 그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해당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제대로 된 어떤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꼭 법학도가 아니라고 해도 자신이 재직하는 또 종사하는 분야가 어떠한 규범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규범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민법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에서는 그 법의 고유한 내용만 규율하고 있지 모든 법의 공통된 요소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보면 한글에 가나다라를 익히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민법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러한 민법 공부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민법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민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법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용어들이 다른 법률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른 법률에서는 민법에서 다룬 내용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그 외의 부분만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법의 구성과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생활법률과 다른 측면이죠. 생활법률은 그냥 해당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결과만 또 기억해야 될 사항만 기억하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생활법률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고 또 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리를 취득하는 수단이 계약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권리를 취득하는 수단 중에 80에서 90%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기간에 민법을 모든 내용을 공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바로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민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민법을 공부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민법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수업 3장에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법 계약 분쟁의 구조를 이해하는 한편 여기에 더해서 실제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민사소송 실무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제가 저희 이번 학기 수업 말미에 가서 소송 실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저희의 강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재는 제가 파일로 제공해드리는 신입공무원 연수 교재이고요. 이 교재는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교재입니다. 물론
무료이기도 하지만 필요 없는 내용은 다 빼버리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활용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제가 부교재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주교재로 활용하는 교재는 민법 총칙 교재입니다. 따라서 채권법과 물권법에 대한 지식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한 학기 강의는 민초원 강의 외에 물권법과 채권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강의 교환을 통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추가 설명을 원하시는 학생들이 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분들을 위해서 민법의 기초라는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이 책은 상대적으로 다른 책에 비해서는 평이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강의하는 방향과 비슷한 관점에서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참조하는 교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구입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교재를 구입 안 하시는 학생들께서는 이제 어떤 채권법의 용어나 물권법의 용어가 나왔을 때 잘 모를 때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검색을 하시면 요새는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공부하시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사이트와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관찰을 많이 해봤지만 여러 사이트들 중에서 꼭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법률 서식이나 법령, 판례 또는 상담 사례 또 이자 계산하는 방법 또 실제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재판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대법원이나 법제처 이런 각 분야의 사이트와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이트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여기에는 어떤 그 생활법령에 관한 내용들이 많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이제 무역학과 학생들께서는 무역 분야 또 무역학과가 아닌 학생들께서는 이제 각 전공 분야가 있을 건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법들이 존재하고 이 분야를 규율하는 법들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원하시는 학생들께서는 이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무역 분야를 규율하는 법 체계에 관련된 법들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실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줄겨찾기를 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능하면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또는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은 거의 한두 번쯤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전소비대차 계약 또는 부동산 계약이라는 기본 계약을 가지고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학생들께서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실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사회생활에서 활용되는 법 지식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민법은 실제법이기는 하지만 분쟁의 해결 절차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따라서 소송법이나 집행법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점이 제가 그 법학과 교수님들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이제 저는 소송 실무를 오랫동안 했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어떤 민법적인 지식이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돼서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송법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실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 과목이 재미가 없고 어려운 이유는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법조문과 이론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재미있고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를 해드릴 계획인데요. 우리 학생들께서도 항상 사례를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론을 암기하지 마시고 아예 사례를 암기하시고 이 사례가 무슨 이론에 대한 사례다 이렇게 거꾸로 풀어내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기에 앞서서 기본 원리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순 암기는 시험 문제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제가 앞으로 제시해드리는 그 매주 학습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6번째, 명확한 학습 범위 제시입니다. 앞으로 강의를 나아감에 있어서 저는 별도의 그 한글 문서를 가지고 1주차, 2주차, 3주차 학습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시해드린 내용에서 중간고사나 기말시험도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민법 공부가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께서 자칫 방향을 잃게 되면 흥미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강의의 목적은 학점이 아니라 이 정도 지식을 체득하고 졸업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학생들께서 제 강의를 좀 힘들더라도 따라오시는 걸 원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이해해야 되는 필요한 지식을 특정을 해서 범위를 좁혀 드릴 테니까 제가 제시해 드리는 핵심 사항만큼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대면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 지침상 그 매주 과제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그 주의 핵심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내용을 이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점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학생들께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의견을 피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채점의 기준은 성실성, 이제 이쪽에 제가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 퀴즈 문제나 과제를 제출 안 하면은 점수는 굉장히 박하게 나갈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실하게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은 그것과는 어떤 정답과의 상관없이 웬만큼의 점수는 부여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매주 학습 내용을 별도로 제시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부분 중심으로 학습을 해주시되 다만 이번 기회에 그 저희가 교재로 사용하는 민법 청취 교재를 한 번 정도 통독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진도마다 그 범위에 해당하는 교재 페이지를 지정을 해드릴 텐데 제가 학습 범위에 이렇게 주제를 특정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 공부하지 마시고 교재 내용을 차분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부탁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본 사례를 통해서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본 사례가 바로 이러한 사례들입니다. 돈을 빌리고 아파트를 사는 계약. 이제 이러한 과제들을 앞으로 사례를 이용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의 마지막으로 제가 3주차나 일정한 주차가 되면은 이제 과제를 내드릴 텐데요. 이번 학기 과제는 소장을 작성하는 과제와 법령을 필사하는 과제가
부여가 됩니다. 일단 먼저 민법 총칙과 그 필요한 채권법의 법령을 필사하는 과제가 부여가 될 텐데요. 2회에 걸쳐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로스쿨에서 입학생들한테 미리 방학 동안 이렇게 법령을 필사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과제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께서도 그냥 과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서 과제를 필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매주 학습사항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학습사항 위주로 농도 있게 집중력 있게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매주 이렇게 부과되는 과제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본인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소장을 작성하는 과제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부과가 될 텐데요. 이제 그러한 과제들도 다 의미가 있는 과제들이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